흑백 요리사 이모카세를 통해 한국 요리의 매력을 알게 된 중국 요리대 학생. 장웨이는 중국의 유명 요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중국 요리의 방대한 역사와 전통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는 중국 요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굳게 믿었고, 그 신념은 그가 요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 큰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중국 요리의 다양한 조리법과 지역별 특색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장웨이는 자신이 속한 이 전통이 요리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장웨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요리가 주제였습니다. 한국 요리는 그동안 장웨이가 깊게 탐구해본 적이 없는 분야였기에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 음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미령, 닉네임 이모카세였습니다. 이모카세의 한식 철학에 빠지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김미령 셰프가 선보인 요리는 한식 집밥 한상이었습니다. 장웨이는 처음엔 한국 요리의 겉모습만 보고 소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김미령 셰프가 한식 한 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세심한 정성과 깊이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장웨이의 시각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령 셰프는 신선한 재료와 각각의 반찬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며 요리를 완성해갔습니다. 장웨이는 특히 나물 반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탄했습니다. 나물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양념만 사용하는 한국의 조리법은 중화요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강한 향신료나 소스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 요리의 핵심은 재료의 본질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요리가 단순히 여러 반찬을 나열한 상차림이 아니라 각각의 요리가 고유한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모카세의 즐거운 술상을 발견하다. 장웨이는 김미령 셰프의 요리에 감명을 받은 이후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김미령 셰프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즐거운 술상이라는 오마카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보여준 그녀의 정교한 요리, 철학과 기술이 어떻게 실제 레스토랑에서 구현되고 있을지 궁금해진 장웨이는 즉시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즐거운 술상은 오로지 단일 메뉴만 제공하는 오마카세 스타일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인당 5만 원의 가격으로 하루 3시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의 짧은 영업시간 동안만 운영되었으며 예약도 문자나 전화로만 가능하다는 점이 그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독특한 운영 방식은 마치 김미령 셰프가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요리 경험을 선사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웨이는 이 점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요리뿐만 아니라 김미령 셰프가 요리에 담는 정성과 철학이 그녀의 레스토랑 운영 방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해진 시간 동안 한정된 손님들에게만 요리를 제공하는 이모카세의 접근 방식은 대량 생산이 아닌 질에 집중하고 고객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어 어탕국수와 정교한 칼질. 장웨이는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김미령 셰프가 두 번째로 선보인 요리, 고등어 어탕국수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요리는 한국의 전통 어탕국수와 해산물을 결합한 독창적인 요리였습니다. 특히 김미령 셰프가 고등어를 손질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정교한 칼질로 고등어의 뼈를 제거하고 생선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깔끔한 국물과 국수가 어우러지도록 완벽하게 조리했습니다. 장웨이는 한국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해산물 요리가 그토록 깊고 정교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그동안 해산물을 주로 강한 양념과 함께 사용하는 중국 요리와 비교하며 한국의 고유한 맛의 조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미령 셰프가 고등어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칼질 기술은 장웨이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그녀의 기술력과 섬세한 손길은 한국 요리의 정교함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요리에 빠져든 장웨이. 김미령 셰프와 그녀의 레스토랑 즐거운 술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장웨이는 한국 요리에 대한 깊은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정성, 철학, 그리고 사람 간의 유대감을 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모카세의 요리는 단순한 재료의 배합이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음식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웨이는 자신이 다니는 요리대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김미령 셰프의 요리를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등어 어탕국수를 직접 만들어보고 김치와 한식 반찬들도 시도하며 그는 점점 한국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요리는 그가 그동안 접해왔던 중국 요리와는 달리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웨이는 한국 요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이는 그가 평소 중시해왔던 개별적인 식사 문화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요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우수성을 찬양하다. 김미령 셰프의 요리와 철학을 통해 장웨이는 이제 한국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정성이 깃든 예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깊이 있는 맛과 정교함,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철학은 장웨이에게 새로운 요리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요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사랑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김미령 셰프의 즐거운 술상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요리를 더 깊이 배워나가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요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중국 요리와의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웨이의 이야기는 그가 한국 요리의 철학과 정성에 감동받고 자신의 요리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여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또 하나의 한국 요리에 푹 빠진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의 본고장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비건 요리사, 한국 음식에 빠지다 셰프 이미원의 비건 사시미가 바꾼 세계관. 프랑스의 한 요리학교에서 비건 요리를 전공하는 젊은 남성 셰프 피에르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유명 요리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는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안에서 비건 요리가 주목받고 있는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기술적 정교함과 섬세함, 그리고 높은 수준의 미학을 자랑했으며, 피에르는 자신이 최고의 요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특히 비건 요리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법에 창의적인 식물성 재료를 더해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요리 세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건 요리는 배려심의 끝판왕이라고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동물성 재료를 배제하고도 맛과 미학을 동시에 잡는다는 점에서 비건 요리는 그야말로 프랑스 요리의 진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흑백으로 촬영된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게 된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만난 비건 사시미와 비건 후토마키. 피에르는 흑백 요리사를 보기 전까지 한국 요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매운맛이 강하고 육류와 해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건 요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연히 비건 스시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그의 관심은 급격히 집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장한 셰프는 이미원, 닉네임 이모카세로 불리며 한국에서 한식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부토의 오너 셰프였습니다. 이미원 셰프는 한식의 전통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요리를 창조해내는 인물로 특히 유명 셀럽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 스타일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피에르의 관심을 끈 것은 이미원 셰프가 1라운드에서 선보인 베지테리언 사시미와 베지테리언 후토마키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채소가 아닌 한식 재료를 활용해 전통적인 스시의 형태를 완전히 비건 방식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나물,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스시로 재탄생한 것이었죠. 피에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건 스시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와 한국적인 해석이 그를 더욱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이미원 셰프의 손길은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사시미는 실제 생선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처럼 부드럽고 신선한 식감을 구현해냈습니다. 각종 채소와 버섯, 그리고 식물성 소스들이 조화를 이루며 피에르가 그동안 경험했던 비건 요리의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채소로 사시미를 만들다니 이런 창의력은 본 적이 없어. 피에르는 이모카세 셰프의 창의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육류를 대체하는 비건 요리가 아닌 재료 자체의 맛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요리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은 그가 프랑스 요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원의 요리 철학에 충격받다. 이미원 셰프는 흑백 요리사 1라운드에서 그가 자랑하는 베지테리언 후토마키를 선보였는데 이 요리 역시 피에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후토마키는 일본식 두툼한 김밥으로 전통적으로 생선, 계란, 채소 등을 함께 넣어 만드는데 이미원 셰프는 이를 비건 스타일로 완벽하게 변형했습니다. 특히 피에르는 그가 사용한 재료의 배합과 배려심에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비건 요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정적인 재료들이 아닌 한국적인 재료들이 쓰였다는 점이 피에르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신선한 야채, 쌀밥, 김과 같은 한국적인 재료들이 그 어떤 동물성 재료 없이도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모카세 셰프는 단순히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과 그 조화 속에서 요리가 완성되는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 비건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양 채소와 허브의 조합을 뛰어넘어 새로운 재료와 맛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란 부분은 이미원 셰프가 요리를 통해 비건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비건이 아닌 사람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구현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체 요리가 아니라 새로운 요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원 셰프의 도전과 탈락. 그러나 2라운드에서는 이미원 셰프가 도화새우를 활용한 토마토 응이를 선보였고 그 도전은 아쉽게도 탈락으로 끝났습니다. 피에르는 이 결과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원 셰프는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창의성을 굽히지 않았고 그의 레스토랑 부토에서 셀럽들이 즐겨 찾는 메뉴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한국에서 창의적인 한식 비스트로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원 셰프는 한국의 전통적인 재료와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석을 더한 요리들을 창조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 부토는 그가 선보이는 한식 기반의 독창적인 메뉴들로 유명했으며 그가 요리에 담아내는 섬세함과 배려는 비건이든 비비건이든 누구나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에만 갇혀있던 피에르는 이모카세 셰프의 요리를 보며 한국 요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변화를 이끈 이미원의 비건 철학. 프로그램이 끝난 뒤 피에르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깊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비건 요리를 단순히 동물성 재료를 대체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채소나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되 그것을 어떻게 더 맛있고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에 집중해왔죠. 하지만 이미원 셰프의 요리를 통해 그는 비건 요리가 단순한 대체 요리가 아닌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원 셰프는 비건 재료로 단순히 전통적인 스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 창의성과 배려심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피에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비건 요리는 늘 제한적이었고 재료의 한계에 얽매여 있었다고 느꼈지만 한국 음식의 세계는 훨씬 넓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특히 한국 요리의 정성과 철학에 매료된 피에르는 한국에서는 재료 하나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배려가 음식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요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다. 그 후 피에르는 자신의 요리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비건 요리를 배우며 성공적인 셰프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비건 요리의 기술과 철학을 한국 요리와 융합하여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요리 세계를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이죠. 이미원 셰프가 보여준 한국 요리의 깊이와 창의성은 그를 매료시켰고 그는 이제 자신도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피에르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요리의 기본을 더 깊이 배우고 이미원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부토도 꼭 방문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식 기반의 비건 요리가 어떻게 창조되고 발전하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요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그 안에 담긴 배려심, 그리고 새로운 재료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피에르는 앞으로 자신이 프랑스와 한국의 비건 요리를 융합한 독창적인 요리를 창조해낼 꿈을 꾸며 한국으로의 유학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비건 요리를 공부하던 피에르가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통해 한국 요리사 이미원 셰프의 비건 요리를 접하면서 한국 음식의 놀라운 창의력과 배려심에 감동받고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요리가 단순히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철학과 창의성이 담긴 예술적 행위라는 것을 깨달은 피에르는 이제 더 넓은 요리 세계를 꿈꾸며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에르처럼 한국 요리의 매력에 빠져들어 보세요. 한국 음식의 창의성과 정성은 그 어떤 요리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을 선사할 것입니다.